네, 안녕하세요. 직진입니다. 오늘은 좀 제 헤어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죠. 네, 퍼머도 하고 염색도 하고 오래간만에 했는데, 제가 펌이랑 염색을 같이 한 지가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 동네 미용실에 7만 원이었는데, 와, 진짜 이제는 완전 비싸더라고요. 기본 10만 원대고, 제가 엄마가 아는 대로 그 동네 미용실 가가지고 8만 원대 했는데, 가격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그렇게 이미지 변신을 한번 해봤고요. 초임장교 때 그 선배들한테 해야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초임장교 때 선배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부대 도착해서 또 어차피 이미지 안 좋아질 건데 가기 전부터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아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초임장교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질문들을 하면 선배들이 좀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 리스트를 쫙 짰어요. 좀 안 좋게 보면은 질문을 한없이 안 좋게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좋게 보면은 얘가 열심히 하려고 부대에 적응을 빨리 하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열심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시선이 약간 완전 그 시선이 어떤 사람의 시선이냐에 따라서 이 질문의 의도랑 전혀 상관없이 그게 읽히기도 하더라고요. 각설하고, 초임장교 여러분들은 학군이든 학사든 삼사든 후보생이 끝나고 나서 임관을 하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OBC인데요. OBC 병과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야전부대로 완전 배치를 받기 전에 지휘실습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내가 배치된 부대로 가가지고 부대 분위기도 살펴보고 부대에 어떤 업무 시스템이 돌아가고 또 초임장교로서 배워야 될 게 뭔지 강의도 듣고 교육도 받고 하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휘실습을 하기 전에 보통 내 군번보다 한 군번 위 선배나 그 학사장교 기준으로 얘기하면 4개월 선임인 ROTC 선배님들과 연락을 하게 됩니다. 장교의 첫인상은요, 실제로 내가 지휘실습 갔을 때의 첫인상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휘실습을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봤던 나의 첫인상과 아니면 내가 진짜 야전부대로 배치가 돼서 전입신고를 했을 때의 그 첫인상과 어떤 게 진짜 첫인상일까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첫인상보다 저는 오늘 말하고자 싶은 거는, 이 첫인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휘 실습을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선배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뭐 전화든 문자든 연락을 해서 그 선배님들과 전화를 하는 게 사실 첫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화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긴장을 하고 해야 돼요. 이 지휘 실습을 가기 전에 선배들이나 배치받을 부대 장교 부사관분들에게 연락을 보통 쫙 돌리게 됩니다. 부사관분들은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은 뭐 주임원사나 뭐 상관없이 그런 부대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전입할 소위 누구누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리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했듯이 왜 나한테는 연락 안 오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부 다 하는 게 좋습니다. 전부 다 하세요. 무조건입니다. 부사관이라고 차별하지 마시고 전부 다 하셔야 돼요. 부사관이든 뭐든 나보다 짬은, 그 부대에서 짬은 높거든요. 그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럼 또 그렇게 연락을 받은 부사관분들의 입장도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나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딱 연락을 했을 때는 그냥 되게 시시콜콜하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사실 초임장교라는 게 그 대위분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뭔가 뭐 중요하거나 신경 쓰이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내 부대 업무에 바쁘지 초임장교에 신경을 잘 안 쓰거든요. 오히려 기대를 하는 거는 중위급들입니다. 중위급들은 자기 후임이 오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기다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선배님들이 그 한 군번 선배님들이 제가 오기까지, 자신의 후임이 오기까지 1년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1년을 거의 넘게 기다려가지고 굉장히 애지중지하게 기다렸던 애였는데, 생각보다 제가 기대에 부응을 못해가지고 실망을 많이 하셨었는데, 어쨌든 각설하고, 이때 선배님들에게 전화를 잘못 돌렸을 시 이 소문이 쫙 퍼집니다. 이 소문이라는 게 진짜 발 없는 말 같아요. 정말 쫙 퍼집니다. 근데 그것도 부대마다 케바케긴 한데, 부대에 만약 중요한 업무나 바쁜 일정이 있다 그러면은 신경을 안 쓰는데, 그 바쁜 일정이 해결되고 나면은 얘기할 게 초임장교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초임장교에 대해서 보직을 또 어디로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걔 장기냐 단기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여러분들 장기냐 단기냐라고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전화로 너 장기 자원이야 단기 자원이야. 그래서 저는 원래 단기를 꿈꿨어요. 하지만 OBC 때 장기에 대한 뭔가 그런 생각도 조금은 생겼기 때문에 긴가 민가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장기라 해야 되나 단기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되는 상황이었는데,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는 긴가 민가 고민하는 사람은 단기라고 말하는 게 맞고요. 나는 확실하다, 나는 무조건이다 하면은 장기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어정쩡하게 나는 단기랑 고민하고 있는데 장기라고 거짓말해서 장기입니다, 저는 연장 의사도 있고 장기 지원할 생각도 있습니다 라고 했다가 괜히 마음의 준비도 안 되는데 힘든 보직 가가지고 개고생해가지고 장기 할 마음도 사라지고 단기로 빠져버리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고 어정쩡한 대답들 보면은 대위분들이 다 눈치를 채고 제 단기네라고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정쩡한 심리전 걸지 말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이 군대에서 소문이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초임 장교들 뿐만 아니라 대위가 전입을 오든 중사가 오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어디 부대에서 전에 근무를 했고 어떤 평가들을 그 부대에서 받았었는지 전화 조금만 돌리면 대위 짬 되시는 분들은 다 파악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요. 그래서 자기 부대 내에 그리고 다른 대대 간부들을 통해서 연이 닿아서 오기 전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평가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대위 정도 짬 되는 분들은 이거를 거의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가서 잘하면 되지, 내가 가서 내 모습 잘 보이면 되지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그때 생겨난 첫인상이 크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제 경험상은 그래요. 소문이 꽤나 정확한 편이거든요. 초임 장교들은 그 선배들과의 전화를 매우 긴장하고 신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멘트를 해야 될지 정해놓는 것도 좋은데요, 이 멘트에 대해서 제가 딱히 말씀드릴 수 없을지 모르지만 각자 소신껏 정하시면 됩니다. 대신 하면 안 되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 혼자만의 생각이니까 장교 출신 분들 그리고 다른 간부 출신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댓글로 쫙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분명히 부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디 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대화를 할 겁니다. 그때 선배들은 보통 궁금한 거 더 없는지 물어보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질문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나는 궁금한 거 다 물어봤는데 더 물어보라네. 그럴 때 나는 궁금한 거 다 물어봤는데 더 질문을 하라네. 뭔 질문하지 하면서 고민해서 막 짜내다가 헛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선배가 생각보다 친근하게 잘 대해줘서 왠지 군생활에 뭐 빛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렇게 방심할 수도 있는데, 내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위로 보호가 됩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간부에게 돌리는 문자 내용들은 간부들 모두가 돌려보는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하는 문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선배들한테 하면 좋을 것 같은 질문 리스트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1번, 자기 직책 관련 교육을 들을 때 궁금하거나 어렵다고 느낀 점을 선배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관측장교 보직이었다 치면은, 예를 들어 관측장교에 관한 선배들에게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전시 상황에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제가 평시 때는 어떤 업무들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OBC 동안 교육을 들을 때 궁금하거나 의아했던 점에 대해서 그거를 실제로 물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자, 두 번째, 자기 직책 관련 질문 리스트들을 만드셔서 예를 들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로 이것들이 평시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지, 훈련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3번, 지휘 실습할 때쯤이면 각 직책의 심화 과정을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선배들한테 지금 제가 직책의 심화 과정을 듣고 있는 중인데 부대의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제가 더 공부해야 될 만한 내용들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선배님은 지휘 실습 때를 생각했을 때 다시 돌아가서 만약 공부를 한다면 어떤 걸 더 공부하고 싶으신지를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3번이랑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자, 5번. 자, 부대의 작전 지역이 어디인지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전시 상황이 되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지, 사실 이거를 모르는 선배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의 약간 전곡을 찌르는 핵심 질문인 거죠. 두루뭉술하게 아마 얘기를 해줄 거예요. 6번, 여섯 번째, 여러분들이 OBC에서 공부를 할 때 부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병사들의 특별한 문제들이나 특별한 상황들에 대한 예시들을 많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거에 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현재 부대원 중에 신경 쓸 만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병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대하시는지, 뭐 병력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을 물어봐도 되고요.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초임 장교 업무 처리라고 있어요. 초임 장교 업무 처리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 보면 병사들의 신상들이나 뭐 관리, 주요 이 병사는 좀 신경 써야 된다라는 그런 관리된 게 있는데, 그거를 OBC 때 이렇게 보면서 익혀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번, 자, 소대장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참모직을 맡아서 용사들의 실병력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 보직이 내가 무엇을 진짜로 보직을 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병사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병사들에게 간부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선배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각 부대마다 병사들과 간부의 분위기가 되게 엄격한 데도 있고 되게 느슨한 데도 있고 되게 친구같이 잘 지내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그 부대의 분위기를 물어볼 겸 자연스럽게 돌려서 물어보는 거죠. 8번입니다. 선배에게 장교 부사관 병사들의 관계나 호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직진TV라는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개꿀팁 정보들만 알려주는 직진TV라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선배들에게 직접 그 야전의 문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좋아요. 저한테 물론 들어도 직접 가서 부사관들의 호칭은 어떻게 하는지, 그 관계나 호칭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8가지의 질문들의 특징, 제 의도는 적극적이고 디테일한 질문들을 통해서 부대를 빨리 파악하고 부대에 빨리 적응하겠다는 여러분들의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똑부러져 보여요. 얘가 조금 긴장하고 잘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